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앞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너무 경영학에 대해서 재밌게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경영학 하시는 분들 되게 말씀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이게 공대 사람과 경영대 사람의 차이구나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사람 있나요? 한 사람? 있어요? 네, 제가 서울에 있는 과천과학관에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꽤 해가지고 아마 그때도 강주에 와서 왔던 학생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여기 혹시 있다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공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란 무엇이고 또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생체공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인데 제 이름이고요. 네, 저희 랩이에요. 그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니까 혹시 뭐 연락하고 싶은 일 있다든가 고대에 놀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밥이라도 사주기 원한다 하면 연락하시면 여태까지 지난 한 3년 동안 한 10명 가까이 제가 사줬던 것 같아요. 찾아봤을 때. 진짜로 연락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메일로 하세요. 알겠죠?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94년도에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은 95년도에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졸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3년 전부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계공학과에 있지만, 기계공학과 조교수입니다. 기계공학과에 있지만 제가 주로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생체 역학, 뭐 의료 영상 장비, 의료 장비 개발, 인공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전체 기계공학과,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처음에 좀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생체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과 기계공학 무엇인가? 공학, 여러분들 공학 뭔지 다 알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로 막 써 있는데 미국에서 그 대학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기관에서 정의한 내용인데 모르게 뭐 영어로 주제를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지식을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학문이 공학이다. 우리 아는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사람은 과학자고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공학자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과천과학관 갔던 학생 봐요. 이 사람 누구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하면 제일 유명한 그게 뭐예요? 이론이. 여기 써놨죠. 상대성 이론. 그죠? 저런 것을 이제 개발했으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예요. 근데 저거 그냥 개발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써야 될 텐데 어디에 쓸까?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상대성 이론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과천과학관이지. 네? 네, 맞아요. 저 학생 들었나 본데. 네. 인공위성에서 쓰이고 있어요.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빛의 속도로 어디를 막 갔다 오면 시간이 늦게 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굉장히 빨리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 내에서 시기가 되게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는 건 어느 한 지점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른 이제 지구의 반대편도 신호를 쏴주는 건데 만약에 얘가 어느 신호를 딱 받아서 3시 정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고 딱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대쪽에다가 쏴주는데 그 기간 동안 한 2분이 걸렸다. 3시 2분에 이쪽 사람은 받을 텐데 이 인공위성 안에 있는 애는 시간이 늦게 가기 때문에 인공위성 자체는 지금 30초밖에 안 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3시 30초. 근데 받는 사람은 3시 2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만 이러면 몇 초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인공위성 계속 360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정해 두기 위해서 무슨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이 상대성 이론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학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학에서 쓰이는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과학 정도면 거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런 과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재밌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학이 적성이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론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공학이란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과가 있을까? 이제 이거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이제 과들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나열을 한 건데, 뭐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 포항공대, 카이스트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다 요 정도의 과들이 되어 있습니다. 공대에는 공학의 꽃이라고 하는 기계공학과, 최고 공대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옛날에 토목과라고 불렀는데 이런 거 다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이런 건물 짓는 거 말고 좀 더 큰 어떤 건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좀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이제 건축학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학과는 이제 재료학과라고 해서, 요새 나노 유명하죠, 나노. 아주 막 그 나노 작은 걸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그런 이제 학과가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를 보여준 이유가 신소재학과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에요. 핸드폰이나 어떤 칩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라고 해서 전자공학과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뭐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경영공학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만든다기보다 어떠한 그 물건을 만들 때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좀 실패를 덜하고 어떻게 해야 좀 실패 없이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막 도표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빠르네, 이렇게 하는 게 빠르네, 이런 거 막 연구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생명은 이제 화학공학과.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화공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공학의 범위는 이 정도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과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대를 가게 된다면. 이 중에서 이제 저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공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계공학과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계, 막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가 기계공학과라고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을 산업의 공학의 근간이고 산업화의 시발점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산업혁명, 여러분들 사회책 같은 거 역사책 하다 보면 이런 사진 되게 많이 봤죠, 그렇죠? 산업혁명 사진인데 산업혁명 사진을 다 찾아보면 이런 그림밖에 없어요. 산업혁명 때 누가 아이폰 들고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 이유는 공학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기반을 닦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 아닌 다른 산업들은 역사가 기계공학보다 훨씬 짧아요. 기계공학이 생겨서 공장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술이 생겨나서 화학도 하고 나노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대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연구를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제가 풀어봤는데, 뭐 기계공학하면 딱 생각나면 자동차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건 자동차. 그 다음에 배. 배도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놓치긴 했지만, 양쪽으로는 지금 중국이 1등이지만 여전히 양과 질을 합쳐서는 한국이 최고죠. 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여기 우리가 약간 좀 약한 분야네요, 그죠? 이런 것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다 기계공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공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로봇 만드는 거죠. 로봇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의외로 전자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계공학과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이 가는 회사가 아마 삼성전자, LG전자일 거예요. 우리 과 졸업생들이. 그래서 전자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전통적인 기계공학인데, 요즘 와서 한참 이제 각광을 받고 잘 뜬다고 하는 분야가 그 에너지하고 생명과학 분야예요.
이거 인공심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인공심장 만들고 이런 거 요새 대체 장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개발하고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테스트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기계공학과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연구가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뭐냐? 뭐 석유가 이제 고갈되잖아요, 그렇죠? 석유 없이 우리가 앞으로 몇 천 년을 살지 몇 수십만 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동안 석유 없이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 안 나지만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 또한 기계공학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이거 항공 같은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지?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양력으로 봐서 나죠, 그죠? 양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학생이 그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예, 그 양력이 어떻게 생기고 그 양력 때는 어떻게 비행기가 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 오면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뭐 인공관, 제가 한번 인공관절은 어떻게 만들지? 그냥 뭐 모양 깎아가지고 만드나? 그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굉장히 지금 바깥에 더운데 이 안에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 기계공학과를 하고요. 이거 에너지 쪽이다. 석유가 다 매년 고갈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로봇이죠? 네. 로봇. 그 다음에 핸드폰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차갑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계가 뜨거운 열 속에서도 안 막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하고 전화기가 이리저리 휘는데 이건 솔직히 요 앞에 거보다 약간 좀 허접한 질문인데 한수가 아마 제가 하나 껴봤어요. 전화기가 이리저리 휘는데 어떻게 휠까? 그렇게 뭐 회전하기 때문에 공이 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왜 회전하면 이쪽을 휘고 저쪽을 휠까?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울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그래서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연구 분야들을 이렇게 5가지 한번 나눠봤는데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에서 지금 말 그대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아니죠, 여러분. 예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매니팩처링은 실제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케이스겠죠.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 앤 컨트롤은 로봇이에요. 네.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로봇을 만들어서 혼자 가게. 우리가 뭐 리모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그리고 환경 그죠? 지금 석유가 없으면 태양열로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분야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나노, 마이크로, 바이오 시스템. 근데 이제 마이크로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안 하고요. 그냥 나노가 나왔으니까 마이크로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나노로 하는데 마이크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스템. 그 다음에 미케노 피직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기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이런 5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유수의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 공대 기계공학과들은 다 비슷한 연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업을 이제 이런 수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열공학 수업은 말 그대로 열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체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공기가 흐르면 막 유선형으로 막 흐르는 거 있죠, 그렇죠? 어떻게 흘러서 저항을 줄일 것이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및 동력공학, 엔진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고체 및 재료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이런 책상 위에다가 1톤짜리를 올려놓으면 책상이 망가질까? 아니면 어떤 뜰을 만들면은 한 100kg 올려놔도 안 망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종이로만 올려놓으면 한 10kg 올려도 망가질까? 왜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계하고 여러분 설계도 그리고 이런 수업도 배워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혼자서 GPS 받아가지고 막 혼자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계공학이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 이제 고려대 기계공학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QS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있는 대학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막 고대에 온 지는 3년 됐어요. 딱 정확히 3년 됐어요.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서 3년 전에는 한 200위권 막 이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100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네. 그래서 여기죠. 여기 12년이고 13년인데 둘 다 여기 100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기계공학과가. 네. 기계공학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계공학과 중에서 종합대학 중에서 2년 연속 100위 안에 들어간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밖에 없어요. 네. 물론 카이스트하고 파운드가 있는데 걔는 종합대학이 아니죠. 그렇죠? 네. 걔는 칼리지고 저희는 유니버시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운 좋게도 네. 저기 시청에 있는 파란 대학교도 들어갔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그냥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이제 2011년도에 조사한 공과대학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학문이 아니라 뭐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기 서울대가 좀 많네요. 근데 이제 고려대가 굉장히 많이 바로 서울대 다음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정리하고 있고 또한 또 하나로 보면 경영학과 역시 이 순서대로 아까 순서 매기신 것 같은데 경영학과가 제일 일본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테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굉장히 영구적으로나 그 다음에 산업에 우리가 취직을 해서나 기계공학과, 고려대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를 이제 뭐를 할까 기계공학 졸업을 하면 이제 대부분은 좀 취업을 하면 70%는 취업을 하고 대학은 한 20% 정도 가요. 뭐 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고 회사를 간다 해도 회사 뭐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고대 기계공학과 저희 불과는 졸업한 학생 100% 취직한 것 같아요. 취직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 3년 동안은. 그 다음에 취직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대기업. 요새는 이렇게 뭐 삼성, LG 이런 데를 많이 가요. 옛날에 현대자동차에다가 많았는데 전자회사 많이 가고 기타라고 하는 것도 뭐 다 이런 막 유명한 다 회사죠.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우리만 그러진 않겠죠. 서울대도 뭐 비슷하고 연대도 비슷한데 어쨌든 고대 기계공학과 오면 나중에 뭐 졸업하고 졸업하고 어떡하지 뭐 이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고 제가 너무 빨리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우리 공학이 무엇이고 고려대 기계공학과가 어떤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얼마나 좋은 학과인가 하고 간단하게 이제 자랑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걸쳐서 이제 생체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공학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벌써 다 지금 돼 있는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느 궤도에 올라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산업에서 좀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좀 더 혁신적인 것, 요새 혁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혁신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공학 분야 중에 하나가 생체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됐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생체공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하면서 생각하는 그 기본 그런 자동차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물론 기계공학과를 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져야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자동차나 성공이나 이런 것만 평생 하면
나중에 이런 바이오나 에너지 세상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국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이그젠플만 몇 개 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생체공학이니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의 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사람의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장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은 여러 가지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여러 뭐 심장도 심장 조직, 뇌면 뇌 조직, 그죠? 뭐 근육 조직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조직들은 여러 가지 또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런 세포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DNA라고 하는 이런 여러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생체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공학과에도 뭐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하듯이 생체공학 내에서도 생체공학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연구하는 분야들이 조금씩 틀려요. 여러분은 나는 그냥 사람 몸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장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뭐 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각각 연구하는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틀리나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 네. 생체공학은 과학적 지식을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먼저 이런 인간의 몸 전체, 아니 생물의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자연모사라고 불러요. 자연모사. 네. 그거는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따라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내는 학문을 자연모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 몸뚱아리 전체가 있죠. 요건 이게는 뭐냐면 바퀴벌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뛰어요. 바퀴벌레가 막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볼펜을 밑에서 딱 쳐도 잘 안 쓰러져요. 막 이게 앞에 뭐 이상한 돌덩어리가 있어서 막 안 쓰러지고 잘 건너간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미군에서 나온 미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사막 같은 데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빨리 갈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바퀴벌레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랑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자연모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나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 분야를 의용공학 혹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부르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죠? 인공심장 같은 걸 만든다거나 사람 몸 전체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뭐 간이 망가졌다, 심장이 망가졌다 이랬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든다든가 예. 그런 것을 하는 학문을 이제 의용공학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뭐 이런 수술 장비도 있어요. 이런 지금 사람 몸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겠죠. 혹은 장기를 수술하고 고치는 데 필요한 수술 로봇 혹은 요거 이제 MRI인데 사람의 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이런 것들 하는 걸 의용공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조직공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줄기세포 알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세포 영역에서 세포나 조직 영역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뇌세포도 만들고 근육세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조직공학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를 실제 우리가 지금 기계공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떤 건지 그래서 뭐 얘기만 듣는 것보다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봐야지 좀 알겠죠? 예. 먼저 자연모사. 예. 자연은 진화 발전을 통해서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고율 시스템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지구가 생긴 지 몇십억 년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십억 년 동안 잘 발전했으면 살아가겠지.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걔네한테서는 당연히 배울 게 많겠다. 왜? 우리도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된 게 자연모사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느냐. 가천과학 안 갔다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동물과 식물 중에 어떤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은 누구죠? 동물. 식물. 네.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이 훨씬 많네요. 네. 동물이 훨씬 많습니다. 한 5배. 3배가 많구나. 네. 동물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그걸 안 그려놔서 그런데
동물하면 이렇게 사자, 이런 호랑이 이런 거 같은 동물이 아니라 곤충 있죠, 벌레. 벌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이 한 3배 정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자 하는 게 자연모사입니다. 그래서 자연모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어보셔도 자연모사 하면 처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한국어를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써왔는데, 이렇게 뭐 숲속을 가다 보면 바지 뒤에 이렇게 막 달라붙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달라붙는 것을 이용해서 잘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 있고 반대쪽은 천으로 돼 있으면 두 개가 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지 알겠죠, 여러분 다? 뭐죠? 찍찍이. 네, 찍찍이 맞아요. 네. 찍찍이. 이게 자연모사의 거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 그래서 반대 이쪽을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반대쪽을 천인데 일반 천보다 조금 더 부풀부풀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더 잘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잘 뗐다 붙였다가 잘 되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 엄청나게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자연모사의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예 중에 하나인데 뭐죠? 흰개미집, 그렇죠? 흰개미집이 아주 더운데 사막에 살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있는데 솔직히 흰개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흰개미 애벌레들 얼마나 그 새끼들이니까 못 살 거 아니에요, 더우면. 이 밖에는 막 4, 50도씩 되는데 흰개미가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봤더니 흰개미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가. 구멍이 막 뚫려 있고 여기 바깥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해보니까 뜨거운 공기 위에 올라가고 찬 공기 아래 내려가죠, 그렇죠? 뜨거운 공기 위에 올라가서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순환이 돼서 이제 이 지하의 밑에다가 이제 애벌레들 놓으면 잘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요거를 또 한국이 자연모사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또 했어요. 따라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트게이트 백화점이라는 짐바브웨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더운 나라죠. 예. 그 나라에서 이제 백화점을 만드는데 이거를 디자인한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연모사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듯이 이게 막 까맣게 되는 게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보고 흰개미집처럼 막 구멍을 뚫어놓고 내부를 뻥 뚫어놨더니 자연적으로 에어컨을 안 틀어도 바깥에 다 틀어놓는데 이 내부가 한 24도 정도로 유지가 된다. 24도면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방이 한 24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에어컨 없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연모사를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예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전통적인 자연모사인데 요새 와서 이제 나노 시대가 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 쪽에서 우리가 요새 최근에 나온 신기한 자연모사가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연꽃잎 효과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연꽃잎은 이제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 물방울이 물에 젖지가 않고 쫙 이렇게 물방울이 굴러떨어지죠, 보이듯이. 예. 그래서 왜 굴러떨어지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표면에 이렇게 막 털들이 많이 나 있어요. 예. 이 털들이 있으면 왜 물방울이 굴러떨어질까 하는 걸 설명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지만, 털이 많으면 물방울이 굴러떨어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에 이제 적용을 한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 뭐죠? 태양열 발전이죠. 태양열 발전은 이 태양열 그 발전 그 판 위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사람이 가서 이거 계속 못 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다가 이런 초발수성이라고 하네요, 한국말로. 예, 초발수성 처리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털이 나게. 그러면 그 위에 먼지가 딱 이제 앉아도 물만 딱 뿌리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서 먼지를 다 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끓일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육상 빌딩 같은 거나 요새 롯데월드 뭐 서울에 100층짜리 뭐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부 이런 표면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비만은 캠페인이니까. 근데 이것도 정확히 반대. 아까는 잘 안 달라붙는 건데 이건 털이 많음으로써 굉장히 잘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도마뱀, 개코도마뱀. 네, 개코도마뱀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개코도마뱀이라서 제가 개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코도마뱀인 줄 알았는데 그 개코가 아니라 영어로 개코예요. G-E-K-O. 그래서 개코도마뱀이에요.
얘가 이렇게 잘 달라붙는 거예요, 벽에. 또 왜 이렇게 잘 달라붙나? 또 봤더니 발바닥에 얘는 또 털이 엄청 많아요. 아까는 털이 많아서 안 달라붙었는데 얘는 털이 많아서 잘 달라붙는다.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물체는 이렇게 표면에 접촉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 알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표면은 아무리 우리가 표면을 미세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현미경으로 보면 우들두들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 우들두들한 표면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접촉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에 접촉할 때 그 힘을 1이라고 치면 얘가 두 개 달라붙는 힘은 4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얇은 막 털이 있으면 지금 이 털이 지금 몇 개가 붙어 있죠? 뭐 수백 개가 붙어 있죠, 그죠? 얘는 똑같은 표면에 얘는 4개의 힘으로 붙어 있는데 털이 많은 거에서 그게 100, 200, 300, 뭐 털이 얇으면 얇을수록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달라붙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로봇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Think about it as a Gecko robot designed for climbing smooth surfaces using directional drag pieces. It weighs approximately 300 grams and the body is 30 centimeters 제가 long. 있었던 기획과에서 잘 올라가죠. 네. StikiBot has 12 servo motors which allow its legs to have two primary degrees of freedom. The third degree of freedom lets the toes curl and conform to object. 네. 그만 보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저런 로봇도 만들고 해서 실제로 막 올라가고 더 보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 저런 것들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모사입니다. 실제로 자연모사는 그래서 기계과에서 굉장히 적합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로보틱스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컨트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연모사와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이제 아래 단계로 내려가서 뭐 인간의 장기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아까 의료공학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개발된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 및 생물학적 미해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학문이다. 대체 크게 얘기해서 이런 인공 장기를 만든다거나 수술 장비를 만든다거나 뭐 MRI나 CT나 이런 걸 만드는 학문이에요. 제가 연구하는 건 이쪽에서 바꿨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필요하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내시경 수술 이런 건데 옛날에는 이제 수술을 이렇게 째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저렇게 안 하고 구멍만 몇 개 뚫어가지고 요 한쪽에는 카메라 집어넣고 한쪽에는 집게,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뭐 지지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게로 잡고 칼로 자르고 피나무는 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끝내요. 여기 보면 의사가 선생은 사람 여기인데 이제 엄한테 쳐다보는 쪽이죠. 네. 테레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화면이 요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제 되게 조그맣게 나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외부에 난 상처가 안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위해서 병원에 좀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구멍이 되게 작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냥 반창고만 몇 개 붙이고서 집에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벌써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수술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로봇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새는. 그래서 다빈치 로봇이라고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3차원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로봇가 이 사람이 여기 밑에 조이스틱 같은 게 있어요. 막 손을 움직이면 이 로봇가 막 손을 끝에서 막 움직이면서 막 수술을 해요. 네, 이렇게 손을 막 움직이면 얘가 막 이제 따라서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의사는. 이게 처음에 개발된 이유가 미군이 어디 외국에 되게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전쟁을 한다. 거기서 다쳤으면 뉴욕이나 어디 뭐 유명한 데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기계는 전쟁터에 가 있고 의사는 자기 집에서 요거 박스만 갖다 놓고 빨리 박스만 갖다 놓고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기계공학에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 이제 가상 속에 있느냐, 이 기계는 벌써 완성이 돼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저 기계가 가장 많이 있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려대병원에도 당연히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고려대병원에도 한 뭐 두세 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다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요새 또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또 좀 새로운 의미의 내시경 수술이 또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배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수술했죠, 그죠? 내시경 수술 자체가 요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구멍 뚫어서 수술을 하는데 이거는 배에다 구멍을 안 뚫어요. 어디다 구멍을 뚫느냐?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위장이 나오겠죠, 그죠?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나와서 수술을 하고 위를 꼬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완전히 아무 것도 없죠, 상처가. 예.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창자 쪽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외부 상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좀 발전돼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다음에 뭐 인공관절 여러분 아는 거 관절이 다치면 뭐 이런 쇳덩어리 좀 막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아무래도 그게 마찰이 있으면 막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없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MR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엄청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MRI 하면 CT라는 것도 알죠, 그렇죠? CT는 기본적으로 뼈만 볼 수 있다. 물론 요새 CT들은 뼈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가 추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MRI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MRI가 이용하는 것은 CT는 엑스레이의 컴퓨터라이즈드 엑스레이가 CT예요. 컴퓨터라이즈드 토마그래피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XI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영어는 토마그래피라고 부르는 게 엑스레이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한 엑스레이고 MRI는 엑스레이가 광선이 투과를 하면 까맣게 보고 투과를 못하면 하얗게 보는 게 엑스레이죠. 그래서 뼈 하얗게 보이니까. 근데 MRI는 뭐냐면 몸속에 있는 물 분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의 양을 재는 거예요. 수소 원자를 재가지고 그 수소 원자의 성질에 따라서 사람의 그 세포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물 투성이죠, 그렇죠? 70%가 물이니까 우리 몸에 7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요거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MRI로 받은 아니 MRI의 기본이 되는 기술로 노벨상까지 받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료 생체공학 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공학인데 저렇게 인공심장을 뭐 기계로 만들어 집어넣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서 있는 세포로 만들어서 우리 심장을 만들어 집어넣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몸속에서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이런 어떠한 이런 스포츠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심장으로 만들든 뭐 간을 만들든 그걸 만들어서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조직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인공연골 보여줬지만 인공연골처럼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 연골이 다쳤으면 연골을 약간 좀 안쪽에 잘 안 쓴 데서 떼어내가지고 시험관에서 키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사기로 해가지고 딱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골이 다시 싹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상처, 뭐 화상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다 뒤집어졌을 때, 이럴 때 그냥 뭐 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피부 세포를 싹 끄집어내서 시험관에서 키워서 얇은 이런 이제 반창고처럼 만든 다음에 딱 붙여서 하면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쳤던 애가 그 정도까지 치료가 된 얘가 구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기도 하고 요새는 또 이런 것도 해요. 뭐냐면 이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칩에다가 막 이런 모양을 막 내잖아요. 패턴을, 그렇죠?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세포를 키우는데 이게 한 얘가 이제 간세포인데 간세포가 이렇게 팔 같은 모양으로 생겼대요. 이제 얘가 이제 조직되어 있는 모양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세포를 키우지 말고 이런 간세포가 조직이 되어 있는 모양처럼 이 기판에다가 그런 모양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 세포를 뿌려서 키우면 간세포 모양으로 자라겠죠. 그렇죠? 그 구조가, 내부 구조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 그 조직 생명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학 쪽으로 온다고 해서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공대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공대를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예. 그래서 미래의 공학도 여러분들 이제 좀 고3, 뭐 고2 막 이러니까 근데 약간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가장 어디 제가 강연을 가면 가장 여러분들 중에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특이한 학문 하나를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학으로 오면 당연히 공학과 과학은 잘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이오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생물학이나 의학 쪽의 지식도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특별히 이런 의학이나 바이오 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윤리의식이 굉장히 크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랩에서 실험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강아지를 뼈에다가 뭐 핀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붙여가지고 걔가 얼마나 잘 걷는지 이런 것도 막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학생들이 힘드니까 걔가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뻥뻥 차기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너무 그 편협된 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아까 방금 이제 앞 시간에 우리 김 교수님이 하셨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이 일반 자연과학보다 공학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여러분 그 언니 오빠들 한테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런 마케팅과 공학을 접목하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공학은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진짜 막 세상을 바꿀 뭐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만드니까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가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기술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여야지. 아이폰이 보이고, 그죠? 뭐 아이패드가 보이고, 무슨 자동차가 보이고 해야지 그 기술이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발전을 하는 힘이 생기는 건데, 갑자기 뭐 잠깐 어디서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면, 팔리지가 않으면, 그죠? 내 주변에서 보지 못하면 그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도 마케팅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도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기술이 꼭 잘 팔리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공부도 하지만 뭐 짬짬이 뭐 놀 때 그럴 때도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뭐 기사를 좀 본다든가 책도 좀 보고 뭐 이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제가 고등학생들을 만나면 꼭 언제나 해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친 게 공학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이고 여기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있는 건물이에요. 공대에서 가장 새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방이에요. 다 퇴근했는데 저만 일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년 혹은 후년 고려대학교에 오게 된다고 하면 특히 공과대학에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공과대학에 온다 그러면 전혀 후회할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의 탑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리라 믿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와서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본다 하면 인사를 꼭 하십시오. 네. 저는 몇 명 봤어요. 과천과학관에서 봤는데 이놈이 아는 척을 안 하고 막 수줍어서 막 도망가는데 서운해요. 알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사하고 친한 척 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아는 척하고 내년에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인사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